치열한 국제사회는 약하고 돈 없는 국가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 국제사회라는 곳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어떤 무기든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 같은 동맹국이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부모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제1동맹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우선순위가 한국보다는 일본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단지 한국은 공산주의 진영을 맡고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미국의 우방국 중 가장 강력한 지상화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일본처럼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게는 친한 친구는 맞지만 쉬운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해 군사무기 같은 것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형 전투기 KF-X의 개발 사업은 여러 난관들이 있었으며 그동안 미국산 무장체계 수출 금지는 최대 난제에 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KF-X의 시제기를 제작했으며 2021년이면 시제기 1호가 출고되고 2022년 상반기에는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초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미 의회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여 직접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내 연구소와 방위산업계가 노력하여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발판으로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지난해 9월 KF-X 전체 체계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 통과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연말 KF-X 시제품에 장착할 미사일 등 미국산 무장 체계 수입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상호 운용을 강조하여 자국의 무기를 수입하게 하거나 무기 체계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미국 측에서 KF-X에 장착할 무장체계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해왔습니다. 업계는 유럽산 전투기용 무장체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내용은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KF-X가 왜 현존 최고의 4.5세대 전투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ALCM 개발 및 체계 통합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ADD가 개발을 주도하되 검증된 해외 파트너와 공동 연구 개발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됐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방산 선진국들도 고도의 유도 무기 및 체계 통합 기술이 필요한 ALCM 개발 시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KF-X에 장착되는 ALCM은 개발 리스크가 많은 만큼 공동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에 체계 통합이 완료된 사거리 550km 독일산 타우러스를 추가 구매해 체계 통합만 하면 한국형 ALCM 전력화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카이는 유럽 MBDA사와 지난해 11월 KF-X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티어가 탑재되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미티어 운영 국가가 되는 것인데요. 이는 KF-X의 해외 수출을 겨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 공대공 무장으로 미국산 공대공 무장인 AIM-120 함량과 AIM-9X 사이드와인더 등을 KF-X에 탑재하려 했으나 미 정부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형 전투기를 더욱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티어는 영국 공군이 F-35에 이미 채택한 미사일입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고성능 시계 또는 가시거리의 공대공 미사일 계열 미사일인데요. 미티어는 범유럽 방산업체 MBDA사가 개발하는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주도국인 영국을 포함해 총 6개 국가가 개발에 참여했으며 액티브 레이더 시커로 유도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모든 날씨 상황에 작전 능력을 제공하며 민첩하고 빠른 제트기부터 작은 UAV, 지형이 복잡하고 재밍 신호가 많은 환경에서의 순항 미사일 요격도 가능합니다. 미티어는 데이터 링크 커뮤니케이션을 장착하고 있어 네트워크 중심 환경에서의 요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현존 최고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덕티드 로켓 기술을 적용해 현재 최대 사거리 50km 정도인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늘린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충돌 및 근접 신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하여 충돌 시 살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채택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 딜사의 사거리 25km 아이리스-T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리스-T는 독일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딜사는 2005년 12월에 최초로 독일군에 미사일을 인도했는데요.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할 수 있는 비행기라면 어떤 비행기든 아이리스-T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M-9L과 비교했을 경우 목표 획득거리가 4배, 탐색각 3배, 추적 능력은 6배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AIM-9X 이전의 사이드와인더에 비해 ECM, IRCM 능력이 향상되어 플레어 등의 기만 체계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먼 거리에서 표적을 식별하여 격추할 수 있습니다. IRIS-T의 특징으로 꼽히는 것이 이 미사일에 장착된 탐색기는 90도의 탐지각에서 목표의 추적이 가능하며 아스람이나 AIM-9X와 달리 기계적 주사식 배열의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주사 배열 방식이 원거리 표적에 대해 신호 영상이 안정적이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기동성 면에서는 초당 60도, 60G로 선회할 수 있어 전투기 후방에 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는 AIM-9X의 성능과 비슷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정확한 유도 미사일로는 정평이 나 있긴 하지만 미국제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짧은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 한편 우리 한국이 운용하는 공대지 폭탄은 미국산과 한국산 총 10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거리 14km의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GBU-31과 GBU-38 합동 정밀 직격탄, GBU-39 정밀 유도 활강 폭탄, GBU-54, 56 레이저 정밀 직격탄과 CBU-105 지능 폭탄, 마크 84, 마크 82 저공 투하 폭탄 등인데요. 여기서 한국형 JDAM이라 불리는 한국산 GPS 유도 폭탄 KGGB도 탑재됩니다. 2006년부터 LIG 넥슨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유도폭탄으로 공중에서 표적 근처로 투하하는 것만 가능한 일반 폭탄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해 보다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야간 전천후 정밀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F-X에 탑재할 ALCM은 2016년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독일산 타우러스급 ALCM을 개발비 3,100억 원과 200여 발 구매 비용으로 5천억 원을 마련해 개발 구매를 추진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형 ALCM은 ADD가 비행체와 탄두를 개발하고 나머지 기술은 LIG 넥슨이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방사청이 업체 주도 개발안을 상정하면서 독일의 타우러스 기술 제휴를 진행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독자 기술로 ALCM을 개발하면 체계 개발 업체인 카이가 설정한 ALCM 전력화 시기인 2026년을 무려 4에서 9년이나 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유도미사일 기술이 뛰어나긴 하지만 ALCM은 군사 선진국들도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분야일 만큼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로 ALCM을 추진한다면 내년부터 탐색 개발에 4-5년, 체계 개발에 3-5년, 이후 가망 인증과 테스트 등 각종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 대략 2030에서 2035년쯤 전력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대 들어서면서 5세대를 넘어 선진국들의 6세대 전투기들이 전력화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ALCM까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수백 발 탑재된 ALCM인 타우러스는 동부가 비대칭 무기로 손색이 없습니다. 사거리 550km를 갖고 있으며 관성항법, 위성항법, 지형참조항법 등을 이용해 저공비행하며 여러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행 미사일입니다. 광학 콘크리트를 6m 뚫고 들어간 뒤 터지는 첨단 관통탄두도 장착돼 있는데요. 대전 상공에서 평양 정도 거리를 타격할 수 있지만 전투기 비행거리까지 합치면 타우러스 유효 공격 범위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타우러스를 비롯한 ALCM은 그만큼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중국, 일본, 북한 모두 ALCM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한국형 ALCM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ALCM은 현재 사거리 300에서 500km급 그리고 600에서 700km 이상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거리와 성능이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산 스톰 섀도가 450km이며 미국의 제즘은 370km에서 600에서 700km로 늘어난 제즘 이하를 곧 전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카프 2할 사거리도 600km급입니다. 한편 일본은 타우러스 및 제즘 2할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KF-X에서 사용할 공대공 무장체계는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공대지 무장에 대한 것이 남아있었는데 이 문제는 미국이 해결해줬습니다. 이로써 한국형 전투기 KF-X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 한국의 KF-X가 개발될 때 무장체계는 미국의 것을 대부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AIM-120 암남,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AIM-9 사이드와인더를 사용하려 했으나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IR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처음 미국은 KF-X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도 수출을 불허했었는데 우리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하자 갑자기 공대지 미사일은 허가를 해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한국이 유럽과 단일 미사일 거래를 하면서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실내로 타우러스 같은 경우는 278 구매에 약 3천억 원 이상, 그리고 기술 제휴를 통해 또 6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당황해서 급하게 한국 KF-X의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한국의 KF-X는 세계 내로라 하는 무기들로 무장 체계를 설계하기 때문에 현존 최고의 4.5세대 전투기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